부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습관들을 철저히 피하는 것을 잘합니다.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은 월 544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10가지 습관들은 상위 1% 부자 3,000명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습관들만 피해도 여러분은 이미 부자로 가는 길의 절반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40대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옷을 살 때도 반드시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집에 비슷한 게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일한다, 한정판이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말에 쉽게 지갑을 엽니다. 카카오톡 쇼핑 알림을 받자마자 클릭하고 새벽 배송으로 주문하죠. 2025년 현재 온라인 쇼핑몰과 라이브 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충동 구매의 유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특가, 할인 알림이 옵니다. 부자들의 구매 원칙은 단순합니다. 24시간 룰을 적용하는 거죠. 사고 싶은 게 생기면 하루를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굳이 안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절대 소비를 위해 빚을 내지 않습니다. 현대카드 빅데이터에 따르면 2030대의 평균 신용카드 연회비만 해도 연간 50만 원을 넘어갑니다. 여기에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더하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직장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내고 나면 또 없어요. 이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사고 해외여행을 카드론으로 다녀오고 비싼 외식을 현금 서비스로 해결한 거였습니다.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투자나 사업을 위한 빚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부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내려는 빚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갈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부자들은 절대 목표 없이 저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축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막연한 저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20대 직장인은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했는데도 총 자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급할 때마다 통장을 깨서 쓰기 때문이었죠. 부자들은 다릅니다. 3년 후 전세자금 3억, 10년 후 자녀, 교육비 5억, 20년 후 은퇴자금 10억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역산해서 저축합니다. 더 중요한 건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한다는 점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목표, 저축 통장을 각각 만들어서 절대 섞지 않아요. 2025년 현재 디지털 뱅킹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가상 계좌나 목적별 적금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서 목표 중심의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부자들은 절대 공부 없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열풍 때를 기억하시나요? 옆집 아주머니도 100만 원이 1000만 원 됐다더라는 말에 너도 나도 암호화폐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자영업자분은 친구가 추천해줘서 2천만 원을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봤습니다. 그 코인이 뭔지, 어떤 기술인지, 미래의 전망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투자한 거죠.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IT 기업 투자를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주, 2차 전지주, 바이오주 등이 핫하지만 부자들은 해당 산업을 깊이 공부한 후에만 투자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35년간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가?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들은 절대 보험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투자다.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 완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30대 부부를 상담했는데 월 보험료만 8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통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까지 각종 보험에 가입한 거죠. 보험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계산해보니 20년 후 예상 수익률이 연 2%도 안 됐습니다. 같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부자들은 보험을 보험으로만 봅니다. 사망보험, 건강보험처럼 정말 필요한 보장만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돈은 수익률 높은 투자처에 넣습니다. 보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보장은 보험으로, 투자는 투자로 분리하세요. 보험료는 전체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들은 절대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 차, 내 집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정말 그게 자산일까요? 제가 만난 한 50대 자영업자는 3억짜리 외제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사업용이니까 자산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매월 할부금 200만 원, 보험료, 유지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이 나가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부자들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법칙을 명확히 압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부채입니다. 관리비, 세금,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요. 하지만 남에게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집은 자산입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집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산부터 차근차근 늘려나가죠. 매월 나가는 고정비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자들은 절대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0% 수익, 일주일 만에 원금 2배라는 광고 보면 혹하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마인드입니다. 실제로 2024년 주식시장을 보면 단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을 봤습니다. 매일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패턴을 반복한 거죠. 반면 부자들은 10년, 20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투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량기계다. 단기적으로는 감정과 투기가 지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가 반영된다는 뜻이죠. 부자가 되려면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 수익률 20%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이 한 번에 200%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부자들은 절대 자기 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책값이 아까워서, 강의비가 부담스러워서 라며 자기 개발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한 달에 책을 30권씩 읽는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의 책을 읽고 독서 목록을 공개하죠. 이미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에 매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과 스킬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 지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 전략적 사고, 리더십 같은 고차원적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월 수입의 10%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책, 강의, 세미나, 자격증 등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에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홉 번째, 부자들은 절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재정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매월 100만 원씩 유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술값, 노래방비, 2차, 3차까지 합치면 월급의 30%가 넘게 나가는 거죠. 또 다른 분은 동료들이 다 하니까 라는 이유로 매주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라운딩비, 장비비, 레슨비까지 합치면 연간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인간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돈으로 계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목표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5명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주변 5명이 모두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당신도 곧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부자들은 절대 미래 준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조금 더 벌고 나서 라며 미래 준비를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입니다. 즉, 은퇴 전 소득의 40%밖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어떻게 채울 건가요? 답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개인연금뿐입니다. 한 50대 중반 직장인분을 상담했는데 이제 와서 연금 준비해봤자 얼마나 모이겠냐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65세까지 10년간 매월 100만 원만 적립해도
2억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복리의 마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지금부터 역산해서 매월 얼마씩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동구매 금지, 소비성 빚 금지, 목표 있는 저축, 공부하는 투자, 보험과 투자 분리, 자산과 부채 구분, 장기 관점 유지, 자기 개발 투자, 인간관계 관리, 그리고 미래 준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3가지만 골라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자 황금 열쇠와 함께라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